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을 9일 앞두고 마지막 전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요. 수능을 치른 주말인 11월 19일과 20일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의 논술고사가 있고요. 수능을 치른 다음 주죠. 11월 26일과 27일에는 고려대, 한국외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의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대학별 출제 유형에 맞게 준비를 잘해서 논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11월 19일 토요일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수능 가채점을 통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때문에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 수능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고1, 2 학생들한테는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1년 또 2년 후에 이제 다가올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1, 2학년 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행사는 뭐냐? 그 다음 주에 있는 11월 23일이죠. 그날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 1, 2학년 학생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좀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 행사로도 좀 바쁘겠지만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수시 지원에 이제 가늠선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예리한 조언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지금 기말고사까지 좀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말 때나 아니면은 방학 때 돼가지고 몰아서 하는데요. 자기가 확실히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컬이라든가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독서를 읽어야 될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기 말에 이렇게 몰려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조언으로 학생들의 고민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죠. 마포고등학교 과학부장이신 조진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고등학교 교사 조진호입니다.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제일 부러운 학생들이 누굴까요? 아마 고2 내지 고1 학생이라 보거든요. 네. 수업하다 보면 고3 학생들이 지나가는 고2 학생들 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본인의 장단점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도 무조건 잡지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 주 지나고 나면 다시 반성하고 또 계획 세우고 이런 부분을 좀 반복하면은 학생들의 나름대로 목표 설정하는데 좀 도달하는데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세 분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올해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수능 시험을 치른 다음 주인 11월 21일부터는 수능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시작합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물리화학계열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0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봉사활동, 학교 충실, 전공 지향성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일반전형,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또는 전기전자공학부 일반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물리, 화학 계통에 관심이 있는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물리나 화학 계열의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물리나 화학은 같은 과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성격이 다를 텐데 어느 쪽에 조금 더 흥미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 쪽에 더 흥미가 있습니다. 예, 물리를 전공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직업, 생각해둔 직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리와 관련해 특별히 생각해놓은 직업은 없고 그냥 그쪽 계통의 그냥 전기전자 쪽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 아마 이제 그런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제 오늘 상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상담이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상담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 생활을 엄청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 가뜩이나 좋은 내신인데 점점 학년 말로 갈수록 성적들이 되게 좋아서 우리 학생 학교 생활 정말 충실하고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에 또 더불어서 봉사활동을 봤을 때 되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 목적 있는 봉사활동이 상당히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물리나 화학 쪽에 대한 연구원이나 아니면 그쪽의 직업을 택한다고 하는데 그쪽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방향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은 있지만 생활기록부에 이제 녹여놓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방송 잘 들으시고 이제 2학년 때 그 준비를 잘 하시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 수영 레이스는 멀리 갈수록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다, 또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진단한 내용은 현재까지의 준비 상태를 통해서 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거나 또 어떤 교과라든가 비교과 상황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네. 유리한 전형 순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형 2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정주원 선생님, 왜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지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1.235등급입니다. 그 뒤로 이제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학업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많지가 않은데요. 네. 아마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우리 학생이 1등급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다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오로지 이제 정량 평가가 되는 교과 전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되신다면 1순위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지금도 이제 2순위는 이제 정시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신의 변동이 뭐 1등급 못 만다든가 좀 확 내려간다든가 했을 때 3월 성적으로 봤을 때는 1등급 모두 1등급 맞았습니다. 국수영탐. 그런데 이제 9월에 가가지고 영어하고 국어가 2등급이 돼서 아마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탐구가 다행히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영어 성취도 평가가 되면서 정확한 평가가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 같은 경우 평균 100분위가 한 95. 그러면 조금 더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정시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신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좀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때 이제 학생부 종합을 쓰시는데 이제 종합과 교과를 좀 섞어서 골고루 쓰신다면 아마 좋은 지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리 가형에 1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한국사 1등급, 물리원 1등급, 그다음에
화학 1등급, 평균 1.75등급입니다. 3월과 9월을 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1등급에서 2등급 좀 하락했고요. 한국사는 계속 1등급, 과학탐구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시 경쟁력도 충분히 있는 학생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분석과 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언해 주실까요? 네, 모의고사 이제 전력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9월 성적에 국어하고 수학 성적, 영어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왜 그런가요? 제가 일단 뭐 난이도가 살짝 높아진 탓도 있고 네. 제가 원래부터 국어 영어를 잘 못하는데 3월이 특히 좀 잘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 모의고사 3월 성적으로 모두 1등급입니다. 그 9월 성적으로 봤을 때 1.75등급, 100분위가 95.56입니다. 희망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서울대가 지금 한 97에서 약간 높아가 98 정도 될 거고요. 연세대가 96, 그다음에 한양대가 95에서 96, 그다음 고려대가 95에서 한 94 정도 됩니다. 그 정시에 대한 지금이라도 좀 관리를 하면 충분히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네. 다행인 거는 이제 영어 성취도가 되면서 이제 탐구 영역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탐구 영역이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99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탐구가 된 상태에서 다른 과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학생부 종합하고 정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은 정성적 평가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표를 갖고선 합격자의 판단을 하기 힘들지만 정시는 확실히 그 점수를 갖고 지원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에 대한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정시 관리 꾸준하게 지금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현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금 정주원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학생이 최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점수에서 드러나듯이 수학하고 과학은 이제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요. 또 네. 국어하고 영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데 이제 전형적인 이과 학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정시 경쟁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 학생이 최상위권 대학을 희망하고 있고 또 의대를 희망하지 않는 공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면 서울대 일반 전형 또는 뭐 지역 균형 전형을 노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대학들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사실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전형 요소보다는 이제 정시를 통한 이제 가능성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국어와 영어를 좀 보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점이라면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1등급을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시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그 다음에 수학 1등급, 영어 1.31등급, 과학 1등급으로 평균 1.08등급입니다. 내신 추이 보면요. 국어는 뭐 계속 1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역시 1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학년 1학기 아까 1.235등급으로 1학년 2학기부터는 2학년 지금까지 1학기까지 모두 1등급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뭐냐면 수능이 점점 쉬워지고 그다음에 영어 또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요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지금 가장 부각되는 건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학업적 역량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봅니다. 학업적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장 보는 게 내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신이 우리 학생이 계속 3학년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대학은 우리 학생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하고 수학, 특히 이제 기계나 전자 쪽이니까 그런 부분의 내신을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요. 물론 이제 아까 잠깐 희망하는 학생부 종합에서도 역시 그 학업적 역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힘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주원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수상 경력이고요. 구름은 진로활동, 비는 자율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이 자율 활동과 독서 활동을 제외하면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입니다. 전체 135시간입니다. 꾸준하게 했고요. 그중에 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107시간입니다. 그 사랑실천 공동체에서 꾸준하게 주변에 있는 노숙자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설거지 등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특기사항에 제가 봤더니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특기사항에 왜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 조금 더 내용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2학년 돼가지고는 좀 특기사항이다 그런 면들을 좀 기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이요. 자율 동아리에서 전공 지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심화 연계 활동까지 이어지는데 되도록이면 활동을 뭐 했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 내가 뭘 이뤘을 그다음에 활동의 연계성이 좀 목표가 좀 정확하게 제시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수상 경력입니다. 총 23개입니다.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전공 관련 수상이 8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관련 수상,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수상이 상당히 뛰어난데 개수나 전공 수상 관련 되게 잘 정의돼 있고 본인이 원하는 전자나 기계 쪽에 대한 좀 수상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과학이나 화학 경시대회 때가 이 경시대회 수상이 있는데 2학년 때는 좀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공에 대한 객관적 우수성이나 전공 관심에 대한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 계속 경시대회, 그러니까 화학이나 물리나 수학에 대한 경시대회에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수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구름으로 판단한 진로 활동을 보면 이제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한 거는 맞은데요. 조금 그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좀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좀 목적이 좀 부족하고 열거식으로 좀 돼서 2학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셨으면 됐고요. B라고 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글쎄요, 그냥 학교 행사 성실히 참여했는데 사실 자율활동 쓸 거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하고 좀 멘토 멘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학술 동아리를 통해서 좀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안 나와 있고 그냥 쭉 그냥 뭐뭐뭐 했다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그 주변 잡기적 독서입니다. 물론 전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쓰긴 했는데 양도 부족하고 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학생이 화학하고 물리 쪽에 관심이 있는지도 사실은 좀 독서를 보고 좀 제가 제 입장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과연 기계나 이제 전자공학으로 간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자기가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하는 독서 활동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목별 세부 능력을 봤는데 우리 학생이 과연 이게 이제 학교 특성인지 아니면 우리 학생이 좀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보충 수업만 했다라는 것들을 쭉 늘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보충 수업 몇 시간 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 과목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들으면서 뭘 느끼고 어떤 학업적 능력이 성취되어 있는지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쓸 때 담당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뭐 적어서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좀 조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좀 부탁을 드리면 오히려 더 풍성한 생활기록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진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서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다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독서 쪽입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하는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직접보다 이제 간접적인 체험을 갖다 많이 하는 편인데 독서를 통해서 직접 호기심을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어필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독서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관련된 또 책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공 탐색이라든지 좀 더 심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 추가한다면은 어차피 뭐 기술이라든지 공학을 하더라도 인간 중심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추천한다면 또 시나 문학을 갖다 한두 권씩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흔히 말하면 시를 하는 공학자라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통해서 직접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주목할 만한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제1지망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고요. 2지망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3지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3지망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일반 전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네, 이 고려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 제가, 3지망을 선택했으면 3지망을 먼저 쓰라는 게 아니라 3지망 꼭 쓰시고요. 네. 1지망, 2지망도 쓰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합격률을 높인다라고 하면 이제 고려대가 제일, 가장 이제 네. 희망적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다른 대학이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한 것보다는 이 고려대는 교과 영역이나 비교과 영역 중에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한쪽으로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경우에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비교과가 엄청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비교과가 좀 약한데 교과가 뛰어나다든가 했을 때는 이제 그럴 때 고려대가 연세대보다는 내신의 비중이 조금 더 적은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비교과가 좀 약합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 학생 학교 안에서 봤을 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이제 이 고려대를 지원하는 전기전자공학부에 있는 학생들의 같은 비슷한 계열과 수준을 봤을 때는 조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비교과 부분을 좀 강조하고 교과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서 추천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고려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일반 전형입니다. 전체 인원 54명이고요. 올해 경쟁률 13대 7입니다. 융합인재 전형이죠. 내년엔 좀 바뀌어서요. 네. 1단계 5배수입니다. 서류 100으로 뽑고요. 1단계 70에 면접 30입니다. 제출 서류는 뭐 학생부 자기소개서 일반적이고요. 전형이 3개입니다. 일반,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가 있는데 복수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아시고요. 네.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영탐 4개 영역 중에 7 이내로 한국사 4등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원하신다면 지금 약한 부분에 열거식 표현이 아니라 왜 했는지 그다음에 활동 중심적으로 기록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전체 15명으로 올해 4.4대 1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예, 그리고 반영교과 국수영탐이고요. 학년 반영 비율 없습니다. 등급 환산 전수 산출하고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이런 전형을 했을 때 교과하고 비교과를 섞어서 쓴다라고 하면 뭐 따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시기 편하니까 3학기까지 내신 관리가 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를 원래는 학생부 종합으로 희망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네. 자, 우리 학생이 이 학생부의 방향을 잘 잡도록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합격 시나리오 교과 비교과를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뭐 지금 내신 워낙 좋으니까요. 네. 뭐 국어 교과 생각했을 때 1등급 지금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요. 수학도 1등급 지금 유지하시면 됩니다. 영어만 지금 한 1.3등급인데 조금 높여서 1.2등급 과학 지금처럼 유지하시면 됩니다. 비교과 보겠습니다. 수상은요, 전공 관련에 대한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참여하시고 좀 수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율활동 가장 약한 건데 좀 활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시고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기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서는 활동 심화적 내용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왜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하실 때 네. 내가 이 활동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 지금처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을 갖고 지금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로가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공지향적인 내가 확실히 어떤 물리냐 화학이냐 아니면 연구원이냐에 대해서 꾸준하게 진로 탐색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독서가 그냥 주변 잡기적 평행적 독서가 아니라 좀 심화적 독서로 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전생께서 이제 워낙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제 거의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뭐 교과도 비교과도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까지 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수하기 때문에 준비도 잘 되어 있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경쟁해야 될 다른 그 최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꼼꼼하게 갖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부분을 보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 가진 부분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경쟁력을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학과 과학이 완벽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국어가 영어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완벽하다라고 하는 수학과 과학도 3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정시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국어 영어 보완하면서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수시 대학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대학들을 지원해 볼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예,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고 네.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장점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